3분 정도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양시장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는데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의 장 막판에 저점을 빠르게 낮춘다라는 점이 다소 좀 아쉽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로는 0.79% 꽤 많이 하락을 하죠. 그래서 2,495.60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20포인트 정도 내주는 수치고요. 현재 이 정도 수준이면 장중 저점 부근 종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봉이 형성되면서 이번 주 월, 화, 수, 목까지 상당히 잘 왔는데 금요일 날 다소 아쉬운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주간 기준 1% 초반의 상승 탄력 정도로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입니다. 장중에도 변동폭이 크지가 않았었죠. 오늘 장중 저가가 814포인트, 고가 818포인트, 4포인트밖에 변동폭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역시나 코스닥도 저점 부근 마감 예상되는데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0.16%포인트로 1.3포인트 밀려난 814.70포인트 선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그래도 한 2% 정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후반에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다소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쪽에서 부진한 양상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가깝게 밀립니다. SK하이닉스도 1.61% 하락하면서 장중 저점을 지금 새로 쓰고 있는 상황.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이 대체로 그렇네요. LG에너지솔루션도 장중에는 괜찮았습니다.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후반에 빠르게 힘 빠지면서 역시 저점 부근 마감.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이 대체로 음봉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44만 3천 원권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포스코홀딩스는 0.5% 밀리면서 1위부터 10위에 안 빠지는 종목은 네이버 정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보합권 마무리될 예정이고 20만 5,5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나 기아 쪽으로도 약보합권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포스코 퓨처엠, 장중한테는 5%까지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 전환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플랫폼 쪽이 낫네요. 좀 전에 안 밀리는 쪽 네이버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도 0.6% 제한적이나마 현재 플러스권 내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는 오늘 몇 가지 좀 키워드 정리해보면은 자동차 부품 쪽 서현이와나 화신 이런 종목군들 좋고요. 그리고 송배전 쪽 강세 움직임, 여기에다가 수소 키워드도 그동안 많이 안 봤었는데 수소도 오후장이 좋습니다. 두산퓨얼셀이 8%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범한퓨얼셀 4%, 그리고 S퓨얼셀도 3%가량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체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기둥을 만들어내고 있는 두산로보틱스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 씁니다. 11월 24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마무리가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에게 다음 주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는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나란히 1에서 2% 정도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오늘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휴장이었던 관계로 전 세계 증시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그 이전 거래일이 근로감사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정상거래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보시면은요, 전거래일보다 올랐습니다. 0.52% 상승하면서 33,625.53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33,800선 기억해 주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이때가 30년 내 최고치 부근의 이 라인인데 이 부분을 뚫어내면 아마 기사가 또 쏟아질 겁니다.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최근 들어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멀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일본 증시의 양상이고요. 이번에는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안 좋습니다. 최근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상황도 계속 안 좋고요. 거기에다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북부에서는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좀 위축 요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빠지는데 0.7% 하락이고요.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헤맵니다. 그리고 저점은 더욱더 낮아지고 있고요.
0.7% 하락 3040선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심천도 1% 정도 조정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후반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1,300원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추수감사절 연휴, 그러니까 이때 내고 물량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소화해내고 나서 다시 또 상승 부분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3.3% 올랐다 이런 분석들 나왔는데 전달보다 오르고 전반적인 엔화, 원화, 달러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많이 올랐네요. 8원이나 올랐습니다. 오늘 환율이 8원 90전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1,306원 4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1,300원 선 위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휴장을 하게 됐죠. 그 이후로 펼쳐진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장의 흐름은 역시나 좀 둔하게 흘러갔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73%가 밀리게 됐고요. 포인트로 18포인트가 내려갔죠. 오늘장의 종가는 2,500선을 이탈하게 됐습니다.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렸고요. 2,496.6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거래 움직임을 보이나 싶었죠. 자, 그런데 2,521포인트 찍었는데 그게 바로 고점이 됐고요. 그 뒤로는 꾸준하게 우하향하면서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장후반에는 2,500포인트 이탈하면서 결국 2,500선을 회복해주진 못했고요. 오늘장의 종가가 장중 저가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연속 사들이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버리니까 바로 지수가 빠진 겁니다. 결국 외국인 보시면요. 이렇게 2,200억 원 이상 뚜렷한 매도 우위가 확인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기관은 421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도 사들이는 흐름이었죠. 개인 쪽에서는 1,5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실 텐데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이 운수 창고죠. 2% 넘게 내렸습니다. 해운주들의 약세, 특히나 H&M 같이 큰 종목이 뚜렷하게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의약품 업종이죠. 1.7% 내려갔습니다. 셀트리온부터 해서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밀렸으니까요. 이렇게 뚜렷한 약세 마감이 나왔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운송장비가 1.37%, 그리고 전기전자 1%대 떨어지는 흐름 나왔고, 그리고 제조까지 0.85%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단연 강했던 업종이 바로 이 의료 정밀입니다. 이 업종이 뛰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반도체주죠. KC텍 덕분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도 나왔고요. 오늘장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자, 거기다가 ST바이오센서, 덴티움 같은 대표 종목들도 확실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업종 지수를 크게 올려줬습니다. 4.74% 급등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기계업종인데 여기는 요새 두산 로보틱스죠. 무려 8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이런 급등 흐름 때문에 업종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7%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종이목재가 0.98%, 그리고 전기가스, 비금속 광물업종이 0.4% 안팎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는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텐데 요 근래 강세를 보이는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 정도가 그나마 빨간불 흐름이 확인이 됐었고요. 대체로 파란불만 깜빡였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특히 주도주 성격의 이 종목들이 조금 더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째, 하이닉스가 사흘째 하락으로 장을 마쳤죠. 사실 삼성전자도 사흘 연속 상승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0.97% 밀리는 흐름이었고요. 71,7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낙폭이 조금 더 뚜렷했죠. 1.6% 내리는 흐름, 13만 원을 이탈하면서 12만 8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약세권이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부터 먼저 보실까요? 1%가량 내려갔습니다. 종가상으로 1.3% 약세죠. 44만 2,5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정도는 하락인데 이 낙폭이 아주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LG화학이 조금 더 밀렸네요. 0.96%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낙폭이 조금 더 뚜렷한 흐름이었죠. 삼성 SDI 종가 보시면요. 여기는 2% 넘게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더 빨리 올라왔던 반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삼성 SDI는 2.53% 내리면서 46만 3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확인해 보시면 이쪽은 0.8% 밀렸죠. 30만 3,5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약세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좀 보실까요? 요새 확실히 변동폭이 제한적인 편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6% 밀리는 흐름 70만 9천 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셀트리온 쪽의 낙폭이 훨씬 더 크게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오늘은 긴 음봉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이 안과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호재도 있었지만 많이 올라왔던 주가의 부담감이 더 컸던 거죠.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2.83% 내렸습니다. 거의 3% 가까이 밀리면서 오늘장의 종가는 셀트리온 16만 8천 원에서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한동훈 장관 테마주로 가보겠습니다. 요새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군이 딱히 눈에 띄질 않고 있죠. 자, 이렇다 보니까 정치 테마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테마, 이쪽이 대단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오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는 한동훈 테마의 독주 무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먼저 오늘장에서 강했던 종목 덕성과 덕성 우선주 역시 이쪽의 주가 급등세가 계속 이어갔죠. 이번 주는 폭등세입니다. 덕성 우선주는 이 3연상까지 터졌고요. 그대로 상한가 유지하면서 장을 마쳤죠. 10,000원대를 뚫어냈습니다. 자, 거기다가 덕성 본주도 사흘 만에 주가를 2배를 올려놨습니다. 덕성이 20% 오늘도 솟구치면서 9,790원까지 올려놨고요. 덕성 우선주 10,000원대 위에서 장을 마치게 됐죠. 자, 그런데 원래 이 덕성 쪽이 윤석열 대통령의 테마주였다가 이 한동훈 장관 테마주로 연결이 된 종목들이죠. 이 흐름이 오늘은 깨끗한 나라에서도 터졌습니다. 이 깨끗한 나라도 사실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로 인식이 됐던 종목이죠. 오늘 본주와 우선주 모두 상한가가 터졌습니다. 깨끗한 나라 우선주까지도 다 상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깨끗한 나라는 2,645원, 우선주는 16,8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는 지역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UID가 한 장관의 청주 출마 기대감에 따라서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종목으로 부각이 됐죠. 오늘장 윗골이 꽤 길게 달았지만 8%를 올리면서 1,700원대의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으로 조선과 해운주들 보실 텐데요. 이쪽의 분위기는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조선주에서는 한화오션이 문제가 됐습니다. 유상증자 신주가 들어오는 날을 앞두고서 차익 실현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졌죠. 최근에 바닥에서 나왔던 상승분을 하루 만에 모조리 반납했습니다. 오늘장 16%대 급락이죠. 22,650원의 장을 마쳤고요. 이 밖에 삼성중공업이 3%대 약세 흐름이었고 현대미포조선과 HD 현대중공업 1% 안팎의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주들 보시면 여기는 HMM의 인수전과 관련해서 주시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일단 여기서도 가장 크게 들어진 건 역시 최근에 상승분이 컸던 종목입니다. 흥하해운이죠. 이 종목은 오늘장 6.87% 크게 떨어지면서 2,1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HMM이 4%대 약세 마감이 됐고 페노션 1.4% 내렸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하루 만에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낙폭이 그런데 아주 제한적인 수준이죠.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변동폭이 아주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전장 대비 0.12% 내렸고요. 포인트로는 1포인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종가는 정확히 81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보시면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을 보여줬긴 한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장 초반의 고점이 818포인트고요. 2시간 정도에 나왔던 저점이 814포인트. 그러니까 겨우 위와 아래의 차이가 4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제한적으로 움직였고요. 결국은 그 사이에서 장중 저점에 더 가깝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이 좀 뚜렷하게 파는 흐름이 그대로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기관이 756억 원 이렇게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 외국인도 조금 더 매도가 많았습니다. 53억 원 정도 순매도였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뚜렷하게 샀죠. 개인은 8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2차 전지주들 오늘 대체로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대체로 장 초반에는 양호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밀렸죠. 그렇다고 뭐 급락세까지는 아니고요. 포스코 DX 정도만 빨간불이 들어오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빨간불 들어오다가 장 후반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됐죠. 0.21%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1%대 내리면서 아쉽게도 앞자리가 6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포스코 DX 정도만 1%대 강세였고요. LNF 1%대 밀렸죠. 14만 4,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형제들의 낙폭이 확실히 좀 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전장 대비 뚜렷하게 이쪽 내려갔죠. 3%를 밀리면서 73,8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요새 빠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의 낙폭도 확실히 더 크게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4.99% 음봉이 아주 크게 나왔죠. 거의 5% 급락하면서 85,7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전력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화제가 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망 구축 사업을 이제는 민간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송전이나 변전 등 전력기기에 관련된 부품 종목들 굉장히 강했고요. 자, 거기다가 전력 인프라에서 기본이 되는 전선주들도 좋았죠. 전력과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광명전기와 LS전선 아시아, 일진전기까지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 밖에도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4% 안팎의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이었죠. 가온전선이 2.2%, 대한전선의 경우에도 상승이 됐는데 아쉽게 이쪽은 장 초반의 기호를 끝까지 끌고 가지 못했고요. 가온전선 윗골이 달았고 대한전선은 음봉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아주 강했던 게 이 재룡산업이죠. 재룡산업은 무려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장 후반까지도 상한가 그대로 끌고 갔고요. 이 밖에 재룡전기와 세명전기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